자, 이제는 어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우리가 사실은 어법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사용이 되는데 밑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박스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밑줄 친 부분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자. 이걸 먼저 분석을 하라라고 했지. 이 분석하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품사로 사용되는지를 봐라는 뜻이야. 이 품사 결국은 예를 들어서 뭐 동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뭐 부사 또 관계대명사, 자 이렇게 품사에 관련된 것으로서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여기에 밑줄이 번호가 만약에 1번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밑줄이 있으면 반드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는 뒤에 됐나?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밑줄의 앞에 어떤 단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것 때문에 앞에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겠지. 가령 1번 같은 경우에 한번 봐라. 주어 동사에 대한 얘기야. 우리가 주어 동사 문제가 사실은 제일 많거든. 지금 거의 뭐 4년 연속 동사를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맞지? 그러면 주어 동사의 거리가 가까이 있으면 되겠나? 야, 주어 동사가 가까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돼야 되겠어?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시제를 일치하는 문제, 시제 일치 문제, 능동 수동의 문제, 그 다음에 ing하고 pp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조동사에 대한 문제. 됐어? 요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의 앞 또는 뒤에 어떤 관계로 사용되는가. 우리가 요거를 평행 원리라고 하죠. 그지? 그 다음에 준동사, 부정사, 분사, 동명사. 자, 이것의 관계, 이걸 묻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즘 많이 나오는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의 관계. 그 다음에 전치사하고 접속사의 관계. 물론 전치사 접속사는 그 뒤에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 다음 명사하고 대명사, 특히 대명사는 죄기대명사하고 우리가 말하는 인칭대명사하고 둘 중에 하나 묻는 거. 그 다음 형용사 부사 요거 묻는 거. 그지? 그래서 에센푸드 가장 많이 쓰여졌던 순서대로 쭉 나오는 게 요즘 1번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도치를 하고 그 다음 생략하는 거 있잖아. 그지? 요 두 개도 마찬가지야. 도치를 할 것인가 생략할 것인가. 자, 요거에 관련된 형태의 물음이 바로 어법 문제야.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내리면, 자, 우리가 어법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번호가 있어. 이렇게 번호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이 밑줄 친 부분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 됐지? 이 분석은 품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여기에 어떤 단어가 분명히 힌트를 주는 단어가 있어. 이 X라는 단어 때문에 여기에 와야 될 내용 A에 대한 결정을 이 X 때문에 결정나는 경우가 한 80% 정도 존재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선행사야. 아주 쉬운 예로 선행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여기 결정되겠지. 그 다음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가 단복수가 결정되겠지. 맞지? 앞에가 to를 달고 있는지 또는 ing를 쓰는지 따라서 요 뒤에가 결정나겠지.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앞에 어떤 내용에 의해서 뒤에가 결정되는 경우가 한 80% 정도 된다. 그 다음은 거꾸로 이제 요 뒤에 있지. 자, 여기 이제 앞에 거라면 요 뒤에 있는 y 때문이야. 자, 뒤에 있는 y 때문에 이렇게 수식하는 요 구조야. 그러면 이 y라고 하는 것 때문에 a가 결정이 나는데, 결국은 이제 가장 쉬운 예로 요게 한 2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y는 예를 들어서 얘가 목적어 자리야. 근데 목적어가 없어. 야, 목적어 없으면 이거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 돼야 되겠지. 맞지?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 명사에 해당하는 부사구가 왔다.
그럼 여기는 앞에 동사가 뭐가 온다? 자동사가 와야 되는 것. 무슨 말이 되나? 그렇지. 요 목적 없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어 있으면 자동사가 오든지 아니면 PP가 온다든지. 무슨 말이 되나? 그래서 뒤에 있는 요소로 인해서 앞에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경우가 한 20% 정도. 그지? 그래서 수능의 어법 문제는 어떤 박스형이든 밑줄형이든 앞에 요소의 힌트를 얻어서 한 80%에 의해서 답을 찾고 한 20%는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석은 가능하다면 하지 말고, 알겠어? 해석보다는 구문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해석은 나중에 해야 된다는 것. 됐지? 예, 얘가 제일 중요하다.